다음은 포스트 파일의 규격을 설정하고 피스 브라켓 개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파일은 평면도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평면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먼저 포스트 파일 규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스트 파일 규격을 입력하는 칸의 우측에 화살표를 클릭하고 도면에 포스트 파일 텍스트를 찾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규격이 입력됩니다. 피스 브라켓도 동일할 것이므로 화살표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음은 포스트 파일에 설치하는 피스 브라켓 개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스 브라켓 개수를 설정하는 작업은 여기 평면도에 각각의 단수별 불착계획 평면도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본 공사는 4개의 불착계획 평면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1, 2단, 여기 3단, 4에서 8단, 9단 이렇게 4개의 평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 2단 도면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피스 브라켓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한 후 CAD의 포스트 파일을 찾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객체가 점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실행키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이치라고 2개로 표시된 것은 포스트 파일 양쪽에 설치된다는 뜻입니다. 반복을 하기 위하여 스페이스바, 객체 클릭, 스페이스, 다시 스페이스로 반복, 객체, 스페이스, 스페이스, 객체, 스페이스, 스페이스, 객체, 스페이스, 스페이스, 객체, 스페이스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객체, 스페이스 이렇게 각각의 포스트 파일에 대한 피스 브라켓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상단에 2개, 하단에 10개에서 12개의 포스트 파일에 대한 피스 브라켓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피스 브라켓을 각각으로 설정했지만 이 영역을 설정하여 한꺼번에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스 브라켓 단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피스 브라켓 단수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단수를 설정할 피스 브라켓을 드래그 해주고 스페이스바로 실행키를 해주면 여기 보이는 대로 단수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 2단위로 2 하면 바로 이쪽에 이 2개 뒤쪽에 전부 2단이라고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즉 여기 이 이치의 2단은 피스 브라켓 합계 산출 시에 포스트 파일의 개수가 곱해져 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스 브라켓 합계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전체 드래그 한 후에 스페이스바로 실행키를 쳐주면
여기에 피스 브라켓 개수가 48개라고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즉, 포스트 파일이 12개에 각각의 2개의 2단임으로 12 곱하기 2 곱하기 2는 48로 계산된 것이 보입니다. 그럼 다음은 전체 피스 브라켓 개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4가지 평면도에 대해서 피스 브라켓을 설정하고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1, 2단은 작업을 했으므로 3단부터 하겠습니다. 1단, 1, 2단에서는 각각의 포스트 파일을 클릭을 하여 피스 브라켓을 설정하였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훨씬 편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피스 브라켓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포스트 파일 객체를 클릭한 후 여기서 cp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엔터로 실행을 합니다. cp는 크로스 폴리건이라는 명령어의 약자입니다. 즉 커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처럼 첫 번째 다각형 점을 찍으라는 표시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찍고 이렇게 찍는 점에 따라서 영역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그 부분만 선택된 것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키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지금 피스 브라켓이 필요한 부분만 우상기, 우하기, 좌하기만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드래그, 사각형으로 드래그 했으면 같이 잡혔을 텐데 cp라는 명령어를 주고 찍었으므로 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피스 브라켓이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스 브라켓 단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도면은 3단 도면이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1개로 설정되므로 할 필요가 없고 여기 4에서 7, 8단이나 이렇게 여러가지 단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에서 8단 평면도에서 피스 브라켓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피스 브라켓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포스트 파일 객체를 클릭한 후 cp 크로싱 폴리건이라는 명령을 주고 엔터를 친 후 첫 번째 다각형 점 찍고 이렇게 실행키 다시 이쪽에 좌우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cp를 한번 주고 엔터로 실행키를 한 후 다시 좌측에 이렇게 보면 좌측에 영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실행키를 쳐주면 좌측과 우측의 영역이 드래그 된 것처럼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로 실행키를 쳐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피스 브라켓이 우상, 우하, 좌하, 좌상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피스 브라켓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 피스 브라켓 단수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전체를 드래그한 후 실행키를 쳐주면 단수를 입력해야 됩니다. 4에서 8단임으로 5 하고 스페이스 하면 전체 5단으로다가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다음은 구단 도면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구단도 한 단입니다. 우선 피스브라켓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객체를 찍은 후 P를 치고 엔터 하고 첫 번째 다각형점인 이놈을 찍고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드래그 영역으로 반전된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로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피스브라켓이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여기 9단도 1단이므로 이 위치까지만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스브라켓 단수 설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단이므로 자동으로 1단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스브라켓 합계 산출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48개는 1, 2단 도면에 대한 것만 계산했고 전체 피스브라켓을 산출해야 되므로 피스브라켓 합계 산출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보면 CAD 명령줄에 엔터는 all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엔터를 치면 모든 평면도에 대한 피스브라켓이 전부 다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 하면 바로 이쪽에 252개라는 것이 순식간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피스브라켓 한 4개 산출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단수만 드래그하고 엔터라면 필요한 단수에 대한 합계가 계산될 것이고 바로 아까 합계 산출할 때 엔터는 all이라는 것처럼 바로 엔터를 쳤기 때문에 이 전체 4가지 평면도에 대한 모든 피스브라켓이 여기 단수까지 계산되어 252개로 산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실 때 각각의 도면에 대해서 피스브라켓 합계를 해봐갖고 각각에 더해보시면 아마 252개가 맞다는 것이 검증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피스브라켓을 설정하고 합계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용자분께서 간단한 몇 가지의 방법만 익히신다 그러면 모든 도면에 대한 피스브라켓을 산출하는데 한 5분 정도의 시간이면 모두 산출이 가능할 것이고 여기 보이는 포스트 파일 엑셀 부분 집계를 돌리면 차후에 다른 포스트 파일 수량과 함께 피스브라켓 산출 수량이 같이 넘어간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피스브라켓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파일의 여장 길이와 기초 두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장 길이를 입력하는 칸은 포스트 파일이 최종 굴착 바닥면에서 지층 속으로 얼마나 인입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단면도를 보기 위해서 QVL 리스트에 굴착계 단면도를 클릭하면 바로 단면도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장 길이가 2m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장 길이 입력칸에 메타 단위로 하여 2.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있는 기초 두께 입력칸은 최종 굴착 바닥면에서 위쪽으로 잡석이나 버림 등의 지정 높이와 기초 두께를 입력하여 여장 길이와 함께 포스트 파일의 매립 길이를 산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포스트 파일 현강에
사장 손료와 편도 운반비를 왕복 운반비로 계산되는 인발 손료와 구분하여 계산되는데 사용되는 수치값입니다. 여기에 기초 두께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9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0.9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골두도면의 기초 두께와 잡석 버림등의 두께를 합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위쪽에 포스트 파일에 를 산출하는 포스트라는 수량 산출을 하는 1차 산출 과정이 완료되었고, 다음 동영상에서 아래쪽에 포스트 파일에 관해 관련된 항목을 2차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파일의 토질별 길이 및 전체 길이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파일을 간단히 선택하고 포스트 파일의 끝단 높이를 지정하여 모든 포스트 파일의 토질별 높이 및 전체 길이를 한 번에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포스트 파일을 선택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개소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번 지층 주상도에서 이렇게 지표면 서피스가 설정된 지표면 및 주상도 서피스가 설정된 도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포스트 파일 작업을 해서 다시 잠깐 숨기기를 해 놓겠습니다. 다시 포스트 파일 탭으로 돌아가서 여기 포스트 파일 선택 명령 버튼으로 포스트 파일로 객체라는 그 레이어로 지정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셀렉트와 피크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셀렉트와 피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크는 포스트 파일 주위에 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렇게 원으로 표시된 경우 피크 주위에 커서를 근접하면 원의 중심 부분에 작은 원이 생기는 원 스냅점이 잡히는데, 이때 바로 클릭을 하여 원의 중심부를 좌표로 결정하는데 피크를 사용합니다. 즉, 앞에서 지층 주상도 탭에서 보링호를 설정할 때 근처에 갖다 대면 원 중심 스냅점이 잡혔던 것이 앞에서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셀렉트는 포스트 파일 주위에 원으로 표시된 경우가 없을 경우, 여기처럼 원으로 표시된 경우가 없을 경우 포스트 파일 자체를 클릭하여 그려진 포스트 파일에 있는 중심 부분을 좌표로 결정하는데 셀렉트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도면이 그려진 상황에 맞게 셀렉트와 피크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도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오는데, 여기 복공용 포스트 파일은 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피크를 해서 원을 잡으면 될 것이고, 물론 셀렉트를 놓고 요 형광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 파일에 원이 없기 때문에 셀렉트를 놓고 이렇게 형광 객체를 클릭하여 포스트 파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스트 파일 선택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보면 여기 포스트 파일 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세요 라는 설명이 나왔듯이 포스트 파일 객체를 이렇게
찾아서 갖다 대면 점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트 파일 형광 레이어 객체들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고 스페이스 실행키를 치면 이렇게 포스트 파일에 번호가 붙여집니다. 번호가 붙여져서 포스트 파일의 개수가 자동으로 카운트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실행하세요. 그래서 엔터나 스페이스로 실행키를 쳐주면 이렇게 완료가 되면서 다시 평면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다시피 포스트 파일에 번호들이 다 붙여진 것이 보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파일의 끝단 높이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굴착 저면 높이별로 포스트 파일의 끝단 높이를 지정하여 모든 포스트 파일의 토질별 높이 및 전체 길이를 한 번에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번에 포스트 파일 끝단 레벨 설정 명령 버튼을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 포스트 파일이 위치한 바닥 레벨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하위 명령이 나옵니다. 이 하위 명령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바닥 레벨이 마이너스 16.51인데 이 부분을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고 그러면 명령줄에 포스트 파일의 길이를 지정할 포스트 블록 1 단일 필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레벨 값에 해당하는 포스트 파일을 드래그한 후 스페이스바를 실행해주면 이렇게 드래그한 모든 부분에 끝단 레벨 마이너스 18.51이 표시됩니다. 즉 이것은 여기 있는 여장 길이 2.0이 더해진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16.51에서 2.0이 더해져서 18.51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과정에서 앞에 2번 주상도 지층 주상도 탭에서 설정된 지표면 서피스와 주상도 서피스를 입체적으로 3D 모델링으로 한 걸 근거로 끝단 레벨이 표시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 내부에 토질별 천공 길이 등과 전체 호스트 파일 천공 길이나 이닉 길이 등이 산출돼서 저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20.21 부분을 클릭하고 다시 호스트 파일 부분을 드래그하여 실행키를 쳐주면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 끝단 레벨 22.21 마찬가지로 여장길이 2.0에 포함되어 표시되면서 윗부분과 동일한 원리로 아랫부분에도 표시됨과 동시에 프로그램 내부의 토질별 길이, 수량 길이와 전체 길이가 계산되어 저장된 것입니다. 그럼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모든 포스트 파일에 끝단 레벨이 표시되었으므로 여기 하위 명령에 있는 것처럼 X 종료로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스페이스 키를 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바닥 레벨 입력 B, 하위 명령 B, 끝단 레벨 입력 하위 명령 E.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B를 치고 이 부분 바닥 레벨 값을 직접 마이너스 16.51을 쳐서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단일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지만 이 전체가 부록으로 묶여져 있는 경우나 다른 형태로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위 명령을 아까 같이 하위 명령 B를 줘서 마이너스 16.51을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단 레벨 입력 2. 마찬가지로 2를 치고 들어가면 포스트 파일 끝단 레벨을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혜값 텍스트를 찍고 드래그를 하면 전체가 여장 길이가 포함돼서 계산되어지만 특수하게 끝단 레벨을 특수하게 설정하여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작업으로 계산하여 직접 입력하고 포스트 파일을 드래그 해주면 끝단 레벨이 설정한 값처럼 계산되어 표시될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다가 계산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엔터 엔드에서 바로 스페이스 키를 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파일에 대한 설정 과정이 완료된 후에 포스트 파일 자료를 추출하여 엑셀 수량 산출서 및 산출 집계표와 내역서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3번에 있는 포스트 파일 추출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앞에서와 같이 작업 범위를 지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동일할 것이므로 스페이스를 쳐서 좌측 상단을 초점하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 실행키로 치면 이렇게 작업 범위가 설정되면서 바로 엑셀 파일이 변환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엑셀 파일이 포스트 파일 32개에 대한 각 토질별 길이값과 전체 길이값, 끝단 레벨, 또 연결 개수 등이 엑셀로 변환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트 파일 연결 개수 59개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여집니다. 이 59개는 현관 길이 10m를 기준으로 포스트 파일 높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계산되어진 값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포스트 파일 추출 파일 보기는 조금 아까 열었던 그 파일을 다시 열어보기 할 때 사용되는 명령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포스트 파일 엑셀 부분 집계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포스트 파일 수량 산출서에 대한 것이 자동으로 엑셀로 변환되고 산출서가 변환이 완료되면 여기 공정별 집계, 포스트 파일에 대한 공정별 집계표가 완료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내역서로다가 넘어가서 토공 내역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트 파일 데이터 삭제 명령 버튼은 말 그대로 포스트 파일 데이터들이 모두 삭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드 명령 버튼은 도면에 표시된 포스트 파일 관련 표시들을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클릭할 때마다 하이드와 쇼가 번갈아 나타나며 도면에 포스트 파일 관련 표시들이 감춰지거나 보여지거나 합니다. 이것은 다른 항목들을 산출할 때 도면이 너무 복잡하면 다른 항목의 산출이 복잡해지므로 다른 항목들을 산출할 때 이렇게 하이드를 해 놓으면 도면의 표시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트 파일 및 부속 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이드 파일 및 부속 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